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2월이었죠. 제가 이제 K리그 프리뷰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콘텐츠들을 좀 만들면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99년생 윙어들이라는 이 썸네일을 가지고 만들었던 당시에 또 유럽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3명의 윙어를 데리고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작년 영상이었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그 선수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작년 영상을 AS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게시일은 2025년 2월 7일 거의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다뤘던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FA가 될 윙어들 3명이었습니다. 엄원상, 조영욱, 송민규 이 3명의 선수를 제가 당시에 한번 다뤘었고 지금 AS를 하는 이유는 그때만 해도 충분히 유럽 진출이 가능해 보였던 3명의 선수고 특히나 앞서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군 문제도 크게 걸려있지 않았고 FA였기 때문에 이적료 문제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제가 또 당시에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AS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들 이 선수들의 행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마디를 해보자면 정말 가고 싶었다면 조건들이 조금은 낮더라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고 사실 선수들에게도 직업 그리고 직장 선택의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유럽 안 갔으니까 뭐 이거 뭐 배포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이 올해나 뭐 작년이나 이렇게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면 원하는 오퍼를 받고 갔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선수들마다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첫 번째로 다뤘고 오늘도 첫 번째로 다룰 선수는 엄원상 선수입니다. 99년생 윙어 엄원상 선수는 울산에서 대전으로 FA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부상에서 좀 벗어나는 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고 압박 등 수비 가담에서 활동량 늘려야 하고 마무리와 마지막 선택에서 조금 더 세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꾸 올해라고 하네요. 2025년에는 38경기 동안 4골과 8개 도움 1987분을 뛰었는데 사실 팬들이나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였던 인상보다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발전은 사실 크지 않았죠. 엄원상이라는 선수가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던 건 역시나 울산에서의 첫 번째 시즌이었던 2022년이었는데 당시 12골을 넣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골을 그만큼 많이 기록한 적이 없었고 올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넘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원상의 마무리가 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구단과의 협상은 있었지만 결국 이적하지 않았고 엄원상 선수가 차후에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이룩해야만 하지 않을까. 특히나 대전 하나시티즌이라는 팀이 엄원상을 영입하면서 걸고 있는 기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엄원상은 뭐 유럽 진출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K리그에서 남아서 대전에서 다시 한번 또 재기를 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또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또 좋은 길을 걷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조영욱 선수였습니다. 조영욱 선수는 서울에 있었고 지금도 서울에 남았습니다. 재계약을 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경기 영향력 조금 더 높일 필요 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었고 득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전해야 된다. 부상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년에는 39경기 동안 8골과 2개의 도움으로 총 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했고 2024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또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는 10경기나 더 소화를 했고 후반기에는 특히나 공격 포인트 기록도 곧잘 해냈는데 전반기가 아쉬웠습니다. 조용 선수의 전반기를 보자면 폼이 안 올라오는데 팀에 뛸 선수가 없어서 계속 뛰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조용욱이라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했었던 전반기였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에 살아나면서 서울의 전력에도 그리고 본인의 폼에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조금은 있었고요. 하지만 조용욱 선수는 이 3명의 선수 중 가장 또 유럽과 연이
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또 서울에 잔류를 하는, 오히려 원클럽맨으로서 조금 더 본인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게 됐고요. 뭐 조용욱 선수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엄원상 선수만큼이나 본인의 커리어를 끝까지 또 잘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송민규 선수입니다. 당시 가장 유럽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가 바로 당시 전북 현대였던 송민규 선수였는데요. 결국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선수 중 가장 유럽 진출에 가까워 보였고, 하던 대로 하드의 파괴력을 좀 더 높여줘야 했지만 그랬고요. 전방의 설 활동량도 늘릴 필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41경기 동안 7골과 3개의 도움, 기록 자체는 이적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이 있었고요. 초반에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송민규라는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하지만 후반기, 중반기 이렇게 포획 감독의 또 활용법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K리그1 베스트 미드필더에 선정이 됐고요. 사실 FA로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벨기에 팀도 있었고 챔피언십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적하지 않게 됐고요. 김기동 감독 밑에서 다시 한번 폼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송민규 선수고, 아직까지는 유럽 진출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의 유일한 선수인 만큼 송민규 선수가 올해 김기동 감독 밑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찍기 위한 노력을 또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명의 선수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만, 송민규 선수는 아직은 조금 더 기회가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여줬던 공격력만큼이나 좋은 능력을 서울에서 보여준다면 또 본인의 커리어가 다시 한번 유럽으로 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결혼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또 송민규 선수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본인의 커리어에 그리고 본인의 꿈에 맞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외전으로 한 명의 선수를 더 보겠습니다. 앞서 썸네일 그리고 첫 번째 화면과 같았던 바로 전진우 선수였는데요. 전진우 선수는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골 장면을 못 잡았습니다, 그 짤이 있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전북 이적 이후에 전진우 선수가 나쁜 시즌을 보냈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3골 정도 넣었고, 전진우 선수가 전북에서는 뭔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시즌을 보낼지는 어떤 시야에서도 사실 예상이 안 됐었는데요. 2015년 44경기 19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진우 운동 많이 됐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진우 선수는 작년 초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름부터 많은 오퍼를 받았는데 결국은 겨울에 팀을 떠나게 됐고요. 남아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전진우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이전에 받았던 연봉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는 좀 낮은 연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직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에서 출전은 못했습니다만 빠르게 출전을 하고 포인트를 좀 빨리 기록하는 게 전인우 선수가 또 팀에서 자리를 잡고 또 올해 있는 월드컵에서 본인의 어떤 위치를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출전하고 빠르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도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라는 진출을 결국은 또 유럽 진출을 해냈다는 점에서 참 좋은 도전인 것 같고, 도전을 저는 어떻게든 폄하하고 싶지가 않아서 전윤 선수가 건강하게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9년생 윙어들의 선택 총 4명의 선수를 알아봤습니다. 3+1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진출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 진출이라고 하면 늘 또 우리 축구 팬들의 관심사가 되죠. 유럽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그만큼 또 주목할 만한 선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라서, 유럽 진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선수의 자유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엄원상, 조용욱, 송민규 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 진출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어느 정도는 또 검증이 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커리어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전성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비판보다는 그래도 잘 선택했다, 좋은 선택이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진우 선수는 참 도전이라는 선택이 어려운 선택인데 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99년생 윙어들
좋은 시즌 다치지 않고 보내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